제가 오늘 아우 당 땡겨 말이 굉장히 원초적인데 저게 제가 쓴 글이 아니라 조선일보 기사에 났던 기사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물론 이제 생활습관 이제 전문의 자격증을 따기도 했지만 오늘 또 여러분께 왜 당이 땡기는지, 당이 땡기는 게 어떤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게 뭐 먹는 얘기지만 업무 효율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음 걸 보면 여러분의 일상, 오늘 출근해가지고 퇴근하는 동안 저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 왜 내 몸이 왜 이럴까?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은 확실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죠? 쌩쌩하고 막 머리가 샤프하고 하루가 즐겁고 막 보람차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증상이 생기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조회사를 들으시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후반부에는 제가 얼굴이 탱탱해지는 비결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입니다. 이게 슈가스택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각종 음식물이나 음료수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을 잰 건데, 우리나라 데이터는 없어서 제가 여러분 잘 마시는 믹스커피, 그거를 이제 성분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각설탕 기준으로 한 2개 정도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믹스커피 하루를 5잔을 마셔야 지낼 수 있어, 이런 분들이 있죠. 당 땡겨 할 때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요. 달달한 음료수 같은 것들 생각나시잖아요. 특히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는데 커피 중에서도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는 커피가 아닙니다. 그거는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커피는 뭐냐면 원두를 쫙 갈아가지고 쫙 내려가지고 씁쓸하게 마시는 그게 커피인 거지, 거기에 설탕하고 믹스를 넣어가지고 프림을 넣어가지고 먹는 것은 커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분표를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당분들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편의점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쫙 진열되어 있는 그 커피를 안 보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편의점 사장님이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하기에 커피는 쓴 게 커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사무실에 여러분 믹스커피 있으면 좀 다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버리세요. 그리고 믹스커피 대용이 뭐냐, 대체 카누를 드시면 됩니다. 카누를 사다가 드시고 믹스커피를 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왜 이제 그걸 버려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조선일보 기사에 났던 10가지 이제 항목이에요. 제가 설탕에 중독이 돼 있는가, 이런 이제 항목들인데, 여러분이 뭐 기사를 찾아봐도 좋겠지만 가만 보면 이제 이 단음료를 많이 마신 사람은 이게 몸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안 마시면 못 견디는데 어떻게 그걸 안 마시냐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오후가 되면은 특히 막 당이 떨어져가지고 당 먹어야 돼 막 이러겠는데, 제가 엊그제 머리를 깎으러 갔더니 제가 끝나고 이제 계산을 하는 딱 시점에서 주인 아주머니께서 당 떨어지는데 먹자 그러더니 냉장고에서 달달한 초콜릿 우유를 딱 꺼내가지고 사원하고 같이 나눠 마시는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제 강의를 들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집에 왔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단 걸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먹어서는 안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인데,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안 먹고 살 수는 없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과식을 하고 혈당을 확 올렸다가,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몸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인슐린이 나오겠죠. 그래서 혈당이 올라서 낮추려고 인슐린이 나오면은 과량의 인슐린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먹었으니까. 혈당이 확 올라가니까 혈당이 너무 올랐네 해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확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몸이 어떻게 생각해? 당 떨어졌네? 그리고 또 설탕을 탁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인슐린이 과량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70에서 140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자꾸 벗어나게 되면은 뇌에도 문제가 생겨요. 결국 혈당을 조절하는 건 뇌의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인슐린이 나오고 하는 것들은 결국 뇌하고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여러분의 삶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것이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죠. 당이 들어오면 뭐 물론 기분이 좋아져요. 이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30분 이내에 혈당 피크가 일어나면서 뭐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이 과량으로 나와서 혈당이 갑자기 떨어진다는 게 입증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실험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11번 이상 이렇게 피를 뽑으면서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당뇨 검사할 때 그 공복 시에 혈당하고 75g 설탕을 먹고 2시간 후에 재는 거 두 가지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되나 몰라요, 뒤에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이 40 이하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이 아까 느끼는 그 나른한 그 감미 느끼면서 무기력해지고 뭐 머리가 안 돌아가고 이런 증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혈당을 저렇게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적게 먹으면 되겠죠, 그죠? 많이 먹지 않고 적게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음식을 피하면 되겠죠. 너무 간단한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뭐 혈당 지수, 혹시 GI 뭐 인덱스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 혈당 지수라는 건 뭐냐면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냐 하는 그 지수인데, 그 지수가 낮은 거, 그거를 이제 먹으면 되겠죠. 음식은 그런 걸 먹으면 되는데, 아주 비근한 예로 우리 흰쌀밥이잖아요. 흰쌀밥하고 현미가 있을 때 당연히 흰쌀밥을 먹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흰쌀하고 현미를 쫙 마당에 뿌려놓고 닭을 풀어놓으면은 닭이 현미만 골라 먹어요. 책에 그런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논농사 제가 찾아보니까 한 4,000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게 청동기 시대거든요. 신석기 시대에는 논농사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쌀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수렵해가지고 짐승 잡아먹고, 그 다음에 과일 따먹고 이렇게 살았지, 뭐 논농사, 밭농사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신석기 시대에 식생활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도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신에 많은 음식 중에 신석기인이랑 뭘 먹었을까 생각하면서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혈당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좀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인슐린을 우리가 비만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슐린이 살이 찌는 데 관여를 한다. 왜 그러냐면 혈당이 이제 들어왔을 때 두 가지 작용이 있어요. 하나는 글루코스로 만들어 가지고 글루코스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렇게 글라이코젠으로 근육이나 간에 이렇게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 한 기능은 지방으로 만들어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글리코겐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굶었을 때 제일 먼저 사용하는 에너지원이거든요. 글라이코제놀라이시스를 해가지고 글루코스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에 글루코스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뇌에도 중요하고 모든 신체 기관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아주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글라이코젠을 저장을 해놓는데, 그거보다 남는 탄수화물들은 다 지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인슐린이 한다는 거지. 혈당이 높은 거를 낮추면서 저렇게 저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살이 찌는 근본 원인은 인슐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방지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탄고지 뭐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탄수화물이 문제예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것이 결국은 지방을 쌓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많이 먹으면 살찐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한데, 저 이제 그 전문 시험 하면서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염증이에요, 염증.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그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부티르산 같은 경우는 당 조절하는데 제일 좋은 그런 지방산인데, 렙틴이라는 게 이제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몸에 염증 물질을 유발하고, 그것들이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은 간이나 췌장의 베타세포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이런 염증성 물질들이. 그러면은 옛날 같지가 않은 거야.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혈당을 딱 뭐 글루코스를 먹으면 30분 이내에 딱 피크가 와야 되는데, 인슐린이 탁 올라와가지고 혈당을 낮춰야 되는데,
인슐린이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서는 혈당이 부족한데 인슐린이 빨리 나와가지고 낮춰야 되는데 몸에서는 혈당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슐린이 작용을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것이죠. 제 아버님께서 80이 넘으셔가지고 당뇨에 진단이 되셨는데 그 전조 증상이 뭐였냐면 갑자기 콜라를 많이 드시는 거죠. 저도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 집안에 당뇨가 없기 때문에. 근데 냉장고에 콜라를 대놓고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왜 이렇게 콜라를 많이 드시나 해서 의아했는데 검사해보니까 2형 당뇨에 진단이 되셨더라고요. 자, 혈당이 높아지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몸에 염증성 매개물질이 많아지게 되고 그게 췌장에 염증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췌장에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게 되고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슐린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췌장이 막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은 저기 서구에 비해서 췌장의 양이 굉장히 적어요. 제가 어떤 문헌을 보니까 남자는 거의 20%, 여자는 한 10% 성인에서 당뇨병이나 당뇨병성이 있다고 그래요.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 몸에 염증 물질을 만들고 그것들이 결국 장기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슐린 수치는 작용을 안 하면서 나오긴 하는데 작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밥맛이 증가하고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또 먹으면은 칼로리가 섭취가 많이 되고 또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고 염증이 생기면 췌장이 더 나빠지고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당뇨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단 걸 많이 먹으면 당뇨병 생긴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혈당을 높이면서 인슐린의 염증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유발하는 음식을 이제 적게 먹으면 되겠죠. 아주 간단한데 그런 음식들이 여기 좀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막부 시대, 일본의 이제 1600년도 뭐 그때를 이제 우리 일본의 중세인데 그때 막 고위 간직들이 먹고 있는 것이 이제 흰쌀밥이었어요. 우리 밥심이라고 하죠, 밥심. 밥심으로 우리가 산다, 한국 사람. 밥이 그게 뭐냐면 밥심이 현미를 말하는 현미. 불과 우리나라에 흰쌀밥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아주 도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흰쌀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과정이 거치게 되고 생산비가 많기 때문에 아주 고위층들만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비만이 오고 당뇨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흰쌀밥 먹는 게 아주 뭐 대단한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쌀 곁에 있는 미강이라고 하죠. 쌀룬과 미강이 온갖 미네랄과 비타민이 있는 영양 물질인데 그걸 다 깎아내버리고 탄수화물 덩어리만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닭도 못한, 뭐 속어로만 닭대가리 만도 못한 식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같은 밥을 먹어도 사실은 흰쌀밥을 우리가 지향을 해요. 우리 올라가면 검은 밥, 하얀 밥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검은 밥을 드셔야 돼요. 흰 밥은 그냥 건강 차원에서 아예 없애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우리가 WHO에서 이미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돼 있죠. 발암물질인데 저걸 왜 파냐? 이 경제 논리가 있어요. 콜라를 처음 만들 때도 미국의 옥수수가 남아 돌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거를 시럽으로 만들어가지고 만든 게 콜라예요. 근데 그 콜라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혈당 피크를 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도파민을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또 콜라를 마시게 할까 생각해서 그 당의 양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먹으면 나쁘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스포츠 음료 건강해질 것 같죠. 실제는 어떤 중학생이 수분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사가 스포츠 음료를 많이 마시는데 얘가 하루에 1.5리터를 마셨는데 중학생인데 당뇨가 왔어요. 거기도 굉장히 많은 혈당이 있거든요. 탄수화물이. 여러분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제 붉은 육고기가 이제 돼지고기, 소고기인데 대장암과 유방암을 유발한다는 근거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먹으란 말이냐?
단백질을 보충하는 제일 좋은 음식은 뭐냐? 콩이에요, 콩. 콩은 달아놓고 드셔야 돼요, 콩은. 제일 좋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고기는, 콩이 제일 좋지만, 이제 그래도 고기를 먹어야겠다 그러면은 생선이나 이제 닭고기를 먹어야 되고요. 뭐, 항생제 문제 이런 거는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가능하면 좀 줄여 먹는 게 좋고, 튀긴 음식인데, 뭐 시간이 6시간 지났다 그러면 다 버려야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아깝다고 에어프라이에 또 돌려 드시지 마시고. 산화된 기름들이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그 염증을 유발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제 몇 개 이렇게 적어 놨는데, 여기 주스가 나오는데, 과일 주스가 왜, 이건 뭐냐.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페트병에 들어있는 주스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갈아서 먹는 주스를 말하는 건데, 주스가 굉장히 안 좋아요. 가능하면 여러분은 신석기 시대 사람의 그거를 믹서에 갈아가지고 즙을 짜가지고 건더기 버리고 물만 마셨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따서 먹었지. 블루베리를 먹더라도 그냥 따서 먹는 게 제일 좋지, 그걸 즙을 내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통째로 먹어요. 통곡식이라고 하고, 홀푸드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그걸 반드시 먹어야 돼요. 식물성 베이스의 홀푸드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스도 사실은 거기 들어있는 각종 음료에 들어있는, 그 과일에 들어있는 그 가장 많은 그 파이버들 있잖아요. 섬유질 같은 거.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파괴되고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나는 주스 한 잔 마시거나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마시지 말고 그냥 씹어 드세요. 씹어 드세요. 뭐 케일 주스를 먹는다 그러면 케일을 씹어 드시라고. 주스로 갈아 먹지 말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자도 아주 안 좋은 음식이에요, 사실은. 특히 튀긴 감자 최악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햄버거 세트 보면은 옆에 감자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햄버거를 먹고 싶으면 그건 버리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티 빼고 드시고. 더 심하게 얘기하니까 양쪽 빵도 빼시고 가운데 거만 드세요. 풀만. 그렇게 먹어야 햄버거를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데, 저도 그걸 실천하고 있거든요. 저랑 같이 밥 먹은 사람 알 거예요.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저만 밥이 반 그릇 남아요. 제가 뭐 우리가 작진 않거든요. 근데 왜 밥을 반 그릇 왜 남기냐면, 식사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도 좀 그걸 실천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한번 식당에 가서 볼 거예요. 어떻게 실천하시는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반찬을 먼저 먹는 게 중요해요. 밥을 절대로 숟가락을 들면 안 돼. 숟가락을 아예 그냥, 그거는 가져오질 마, 숟가락 아예. 저 밥 먹어본 사람 아실 거예요. 숟가락 안 들고 오자, 본 사람 아실 텐데. 숟가락은 아예 건들지 마세요, 아예. 그러고 이제 젓가락을 딱 들고 반찬을 먹는 거예요, 계속. 반찬을 먹고, 만약에 너무 짜도 안 돼, 짜도. 2.5g 이하로 먹어야 되는데, 혈압 낮추려면. 짜면 어떻게 하냐면, 2개씩을 헹궈. 왜 그러세요? 헹궈야 된다니까. 헹궈서 그걸 먹어. 그럼 반찬으로 이제 배를 채우는 거예요. 반찬 절반을. 그러고 나서 밥을 한 숟가락 탁 먹는 거죠. 그럼 그 순간 배가 부르네 하고서 숟가락 탁 넣는 거지. 젓가락을 안 했어. 숟가락은 안 만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밥을 먹어야 돼요. 그거는 책에 나온 얘기예요. 저는 수년 동안 그렇게 하고 왔는데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나랑 똑같이 하는 사람이 여기 있네 이렇게 알았는데, 반찬을 많이 먹고, 반찬이 사실 영양가가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뭐예요? 탄수화물은 그냥 칼로리가 되는 거예요. 몸에 지방을 만드는 재료를 먹는 거고, 몸에 좋은 음식은 뭐냐면 반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양팀에서 영양을 고려해가지고 식단을 잘 짜주면, 우리가 막 밥을 먹다가 반찬을 남기고 하는데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이에요. 우리 이사장님도 이제 같이 회의를 하고 그러지만, 우리 회의할 때 어제도 제가 점심 때 회의를 했는데 딱 먹고 보니까 밥이 반 그릇이 남아요. 다 먹어서 반찬을 다 먹었는데 밥만 반 그릇이 남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반찬을 먼저 먹었기 때문이에요. 비빔밥 나오면요, 여러분 밥을 비비면 안 돼요, 절대로. 누가 밥을 비벼 먹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위에 걸 건져 먹어. 비빔밥 위에 있는 그 나물을 다 먹고 밑에 살짝 그 짭짤하게 묻잖아요. 그 묻은 것만 살짝 긁어서 먹는 거야, 밥을. 왜 그러세요? 제가 알려드린다고 여기 써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께서 밥을 먹을 때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상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건강해진다니까요. 그리고 서양 가보세요, 서양. 밥이 없어요, 거기는. 우리가 반찬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먹고 산다니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미국에 1년 살았지만 진짜 먹을 게 없어요, 거기 가면. 반찬이라고 생각하는 게 밥인 거예요. 그 착각을 깨시라고. 그러고서 밥은 항상 절반을 남겨야 돼요. 그러면은 잔반이 많이 나올 테니까 처음 풀 때부터 한 숟가락만 딱 드시라고. 그 외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먹는 건데 여기 보면은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채소 먹고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먹고. 책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게 우스갯소리를 들을 게 아니라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배식을 반찬을 다 먹어야 밥을 주는 식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폭식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정말 배가 고프다 그러면 하루에 6번은 먹어요. 6번. 나는 밥이 없으면 못 산다는 사람은 6번은 먹으면 돼요. 그리고 점심을 제대로 먹고 저녁을 가볍게 먹는 게 좋고. 이거는 다 알잖아요. 그죠? 점심은 기죽같이 먹고 저녁은 거지같이 먹어야 된다. 공복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잠자기 전에 3시간 전에는 먹어서는 안 돼요. 잘 때 우리가 쉬어야 되는데 온몸에 장기가 쉬어야 되는데 계속 먹고 있으면은 그걸 소화시키느라고 몸이 쉴 수가 없어요. 모든 몸의 장기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엔자임 같은 것들이 휴식기를 가져야 또 공장이 내일 돌아가는데 밤에도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밤에 막 10시에 먹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날 피곤해가지고 몸이 피로해서 회복이 되지 않아요. 제가 아침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 아침을 안 먹다가 최근에 또 먹기 시작했는데 올리브유를 어떻게 빵에 발라 먹느냐 이거가 이제 관건인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올리브유를 냉장실에 넣어놓으면 그게 고용화가 돼요. 그러면은 치즈처럼 변하게 그거를 이제 발라 먹습니다, 빵에다. 왜 빵에 왜 발라 먹냐면 우리가 많은 기름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 건강에 좋은 기름이 올리브유. 그래서 여러분 그 방에 집에 가면 냉장고나 뭐 어디 여러분 올리브유가 반드시 있을 텐데 익스트라 버진을 반드시 먹어야 되고 따면 또 그 산패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실험 결과예요. 논문이 나왔는데 혈당을 어떻게 올리느냐 여기서 제일 아이디어란 게 뭐냐면 여기 빵과 올리브유잖아요. 왜 그러냐면 요거가 뭐냐면은 지금 보면 요 까만 거잖아요. 빵만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혈당이 확 올라왔다가 확 떨어지거든요. 먹으면 올라왔네 해서 인슐린이 탁 나가서 확 떨어뜨린다고. 근데 올리브유는 천천히 올라가요. 처음에 보여줬던 이런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빵에다가 듬뿍 올리브유를 발라가지고 치즈를 바르면 안 돼요. 올리브유를 발라가지고 이제 먹으면 돼요. 근데 빵을 이제 토스터기에 굽는 분이잖아요. 근데 구우면 안 돼. 그것도. 빵을 어떻게 바삭하지 않게 먹을 수 있냐. 근데 폭신폭신하게 드셔야 그냥 가능합니다. 정말 굽고 싶으면은 1분만 1분만. 그래서 약간 온기가 느껴질 정도로 해서 왜냐면 그 AGE라는 게 있거든요. 설명을 드릴게요. AGE가 뭐냐면 옛날에 제가 어디 지방에 파견 나가가지고 응급실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막 난리가 난 거야 병원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에이즈 환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시골병원에서. 그래서 막 난리 났다 뜯다 그랬더니 보니까 AGE였어요. Acute Gastroenteritis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AGE는 이제 다른 건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피부가 탱탱해지는 비결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예요. 탱탱해지는 비결. 콜라겐이 이제 우리 요새 막 관심이 많아서 많이 드시는데 먹는 콜라겐은 그거는 콜라겐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콜라겐이 단백질인데 그게 먹으면 다 분해 흡수되는 거지 콜라겐이 되지 않는다니까. 그걸 콜라겐을 만들려면 콜라겐 재료를 먹어줘야 되는 거지 콜라겐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마트에 한쪽에 이렇게 싸놓고 파는 콜라겐은 다 엉터리. 그걸 먹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콜라겐은 3개의 단백질의 그 선으로 이루어졌어요. 요게 이제 피부리를 형성하는 건데, 요 사이사이에 이제 포도당들이 붙어 있고 남아 도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탱탱한 구조를 이제 유지하려면은 이 세 개의 가닥이 탄력이 있으면서 이렇게 잘 구조를 유지해야 되는데,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쭈그러들어 있잖아요. 쭈그러드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까만 거. 까만 게 보면 AG라는 게 AG. 이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건데, 요게 있으면은 콜라겐 이 파이버를 수축을 시켜버린다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원래는 이제 이 탱탱한 피부는 뭐냐면 쫙 당기면은 쫙 늘어났다가 놔두면 확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요즘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을 쓰는데, 여기 자국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안경 쓴 자국이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밤에 이제 자려고 딱 거울을 봤더니 안경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게 콜라겐이 노화가 돼가지고 복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경 썼다 벗으면은 정상으로 돌아다니는데 눌린 자국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그때서야 풀렸는데, 왜 그러냐면 탄력이 없어져서 그런 거야. 탄력이. 왜 없어졌냐? AG 때문에. AG 때문에. 그 파이버에 AG가 붙어가지고 그 탄력을 없앤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수축도 안 하고 그냥 끊어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노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이 AG라는 거죠. AG가 작용하는 기전인데 뭐냐면, 이 단백질하고 세포가 붙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AG의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붙어버리면은 그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킨다는 거죠. 무수히 많은 병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저 AG가 노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 노화를 일으킨다. 온갖 질병의 근원이면서 노화를 일으키는 것이 AG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AG가 도대체 뭐냐? 그게 없는 걸 먹어야 우리가 몸이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전문의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인데, 여기 보면은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염증을 유발해가지고 시스템을 손상시킨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언제 생기느냐? 가열시, 태우는 거 특히 안 좋아요. 굽는 거는 안 돼. 음식을 먹을 때 삶아 먹어야지 구워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으러 가면은 여러분이 삼겹살보다는 수육을 먹어야 된다고. 꼭 먹고 싶으면. 왜냐면 삼겹살에는 엄청나게 많은 AG가 있어요. 생격이 음식이에요. 생격. 그리고 단백질이 많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에 많아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것도 AG를 만드는 당화산물이라고 했죠. 당화산물. 원인이 되겠고, 가열에도 안 되고, 수분이 적어도 안 되고, 음식을 할 때는 반대로 하면 돼, 반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심을 먹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전날 저녁부터 준비를 하는 거야, 그 음식을. 그런 좋은 음식이야, 그거는. 슬로우 푸드. 슬로우 푸드이 개인 좋은 게 아니에요. 슬로우 푸드를 해야 AG가 적게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굽거나 튀겨서는 안 돼. 튀긴 음식, 특히 통닭 같은 거, 백숙이 얼마나 좋은 음식이에요, 백숙. 이런 걸 먹어야지. 치킨을 먹고 그래요. 치킨 제가 얘기했잖아요. 병든닭, 병아리 튀김이라고. 그거 항생제, 닭을 잡는 그 시점이 뭐냐면, 그거보다 딱 지나가면은 항생제가 들어있는 사료를 딱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사료를 먹이기 전에 닭을 잡아요. 왜냐면 온갖 질병에 걸리기 때문에 살아남지를 못해, 닭이. 그래가지고 항생제를 듬뿍 먹은 병아리를 튀겨가지고 여러분이 먹고 있는 거예요. 미국 가보세요. 닭 한 마리 이만큼 줘, 이만큼. 근데 우리는 닭 한 마리가 주먹만 하잖아요. 병아리거든요. 불쌍한 병아리 자꾸 드시지 마시고, 이마트에서 닭 사다가 백숙 해 드세요. 그래서 AG를 만드는 그런 4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혈당이 아주 중요한 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외선을 쬐거나 담배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제가 몇 개 이제 표를 이제 그려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과일인데도 이게 달라요. 당근은 좋을지만 무화과는 많이 있고, 특히 여기 보면은 무지방우유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저지방우유 좋아하는데 AG가 많아요. 가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바라기 씨는 요건데 잣을 구워버리면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훈제 연어도 좀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베이컨은 더 안 좋아요, 구우면. 그래서 식품별로 AG가 있고요. 요거를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측정하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사이언스 그런 논문에다 실었거든요. 그래서 AG의 단위가 이제 킬로 유니트고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그 AG를 여러분이
섭취하게 되면, 몸에 그게 많아지게 되면 당뇨병, 동맥경화증, 심장병, 상처치유질환, 노화를 유발한다. 나의 피부가 지금 쭈글쭈글해지는 것은 에이지를 많이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가공하면서요, 그게 생긴대요. 에이지, 지방. 그래서 이제 요리법을 보면은 이제 반대로, 아까 보여드린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노 목사님이라고 이제 지리산에 한번 갔었거든요. 뵙고 왔는데, 그분 성경 강의하는 분인데, 레이기 강좌를 하면서, 글씨가 써 있는 음식은 먹지 말래요. 저한테 그랬어요. 글씨가 써 있는 음식은 먹어서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석기 시대로 먹으라는 얘기예요. 신석기 시대. 심지어는 뭐 이렇게 사가서 세척해가지고 비닐봉투에 넣으면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글씨가 써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나무에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따가지고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신석기 있죠. 도끼 하나 들고 가가지고 사과 하나 따서 드시고 오세요. 동물성 지방 당연히 안 좋겠죠. 제일 좋은 지방은 뭐냐면 올리브유, 올리브유. 그다음에 물을 넣어서 해야 돼. 물을 넣어서 데치기, 삶기, 끓이기. 튀기는 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애들이 많잖아요. 내가 아는데 애들이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학원 하다가 잠깐 가가지고 먹는 게 뻔하거든요. 그게 입맛이 길들여져가지고 집에서 딱 먹는 거 보면은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엄마 아빠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뭘 먹을지 가족의 건강을 챙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지금 벌써 3번, 4번 읽었는데, 한번 좀 투자를 해가지고 이 책 좀 사보세요. 이 책을 지은 젠지라는 마키타라는 이 박사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이러한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우리가 건강해지도록 38년 이상 당뇨 환자를 보면서 쌓인 그 노하우들을 가감없이 알려준 좋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많은 걸 다 얘기하겠어요. 그렇지만 핵심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행동을 절대 하지 마라.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 그래서 요즘에는 당뇨 환자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칩을 이제 꼽아가지고 2주 동안 그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계들이 나와서 실시간 혈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혈당이 140이 됐다 그러면 그걸 먹으면 안 돼요. 그 음식은. 그럼 너무 쉽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식단 조절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원칙들 있잖아요. 단 것이 당겨 했을 때 평소에 먹던 거에 절반만 드시고 좀 다른 걸 스위치해가지고, 예전에는 내가 편의점 가서 이걸 먹었는데 지금 이걸 먹어야 돼. 이렇게 좀 약간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이 탄수화물을 줄이시는 그런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이 더 행복해집니다. 훨씬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염증을 줄일 수가 있고 더 무병장수가 할 수가 있어요. 업무의 효율도 엄청 높아질 수가 있어요. 같은 또래인데 나는 왜 비실비실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왜 내 당이 떨어져? 당 떨어진 한 사람은 잘못 먹은 거예요. 그동안 식사를. 당이 떨어져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조회사 강의처럼 됐는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식생활이 변화돼서 모두가 건강한 생병원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